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대표적인 제과 업체입니다. 오리온과 혜태제과인데요. 네. 두 기업에 대한 첫인상 한번 얘기해볼까요? 둘 다 정말 맛있는 과자를 많이 네.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는 정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 오리온의 초코파이 정 예. 그게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혜태에서는 그때 우리 한참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허니버터칩 있잖아요. 아, 그게 혜태였군요. 그게 혜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하. 진짜 없어서 못 먹고 네. 그거 막 진짜 어렵게 구하면 막 귀하신 분한테 선물하고 저는 막 아. 그랬었거든요. 구하긴 구했네요. 네, 구하긴 또 구했죠. 샀나요? 아니면 그것도 구해졌나요? 구해줬어요. 문자를 한번 뚫으면 여러 개를 사나요. 그분한테는 본인 씨가 되게 귀한 분이었던 거네요. 그런 셈이 되는 이건 거예요. 딴 남자들한테 받아서 받은 걸 다른 귀한 남자한테 준 거지.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갖다 준 샀어요. 남자들이 아유 진짜 멍청이들이지. 아닙니다. 아마 부모님을 들었다고 들었었는데 네, 괜찮은 네. 제가 맞아요,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형님은요? 예, 오늘은 정말 정보 전달을 좀 하려고 아. 찾아뵙습니다. 예,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리온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예, 실제로는 오리온이 그리스 신화의 거인 사냥꾼 아르테미스 여신이 쏜 화살에 맞아 예. 죽은 뒤 하늘에 올라 별자리가 되어서 오리온이 된 겁니다. 아, 맞아. 유명해. 그래서 이렇게 별이 그려져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혜태 같은 경우에는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렇죠. 사자와 비슷하지만 머리에 뿔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롯데는 건 과연 뭘까요? 롯데. 롯데는 신동빈입니다. 뭐 어학사전에 없었습니다. 롯데 치면 연관 검색어 바로 신동민으로. 그냥 없어요. 롯데는 진짜 롯데. 롯데는 롯데. 롯데는 그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진짜요? 검색하니 안 나오던데? 소설이요? 검색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거 보통 기업 상국 씨는 롯데가 뭐가 방송 있어요? 준비를 한 30초 하거든요. 그렇죠. 야, 역시 저는 한 어깨. 3일을 하는 것 같은데. 예. 한 30초 동안 어깨에 하는데. 계신 분한테 바로 굉장히 걸립니다. 예리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업계에서의 입지 현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업계 빅3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롯데, 그다음에 오리온, 그다음에 혜태제가 이 세 개 회사를 꼽고 있어요. 국내 매출 기준으로 따져보면 업계 1등은 롯데제과입니다. 그래서 롯데제가 매출이 작년에 한 1조 한 7,800억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2등이 항상 오리온이었는데 오리온이 요즘 좀 주춤한 상황이에요. 네. 국내에서는. 그래서 혜태가 지금 2등입니다. 이게 다 허니버터칩 효과가 굉장히 커서 그렇고요. 작년 매출이 한 8천억 정도. 그다음에 오리온이 한 7,300억 정도를 지금 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린이들서부터 뭐 취준생, 뭐 직장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좀 그 주정부리를 좀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네. 기업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볼 텐데요.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네, 또 일단 두 기업 하면은 군것질 학생들한테 또 빼놓을 수 없는 친구죠. 뭐 강의 들으면서도 계속 요즘 먹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이번 조사는 조금 저도 걱정이 되는 게 네. 상당히 주관적이더라고요, 친구들이. 일단 뭐 아이스크림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이제 혜태 쪽이고. 또 오리온은 또 나름대로 뭐 미디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오리온이 많기도 하고 일단 한번 영상을 보고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지 않나.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할입니다, 할입니다. 네.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입니다. 이번 주는 혜택 세관의 네, 중앙대학교 PPL 하고 추억의 과자들이 떠오르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중앙대학교 학생들은 두 기업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지 정영환과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제과 기업인데요. 예. 혜태와 오리온 두 기업 중에 한 곳을 선택하신다면 어디를 좀 더 선호하세요? 스틸러인데요. 오리온 저는 일단 혜태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 혜태 좀 더 알렸어요? 선호하시죠? 일단 혜태가 최근에 한참 떴던 물론 지금 안 뜨지만 허니버터칩 되게 유명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약간 뭔가 생각을 그다음에 좀 SNS 해봤다는 인증 그런 게 엄청 좀 하거든요. 많더라고요. 아이디어 뭐 네, 이런 아이디어 면에서요? 쪽에서. 네. 저는 오리온이요. 오리온 어떤 이유 때문이죠? 제가 주로 어렸을 때부터 먹던 과자들이 다 오리온 과자인데 막 내가 즐기던 거에 따라서 네. 굉장히 많이 고래밥이나 이런 거 고래밥. 다 네. 오리온 거잖아요. 아, 그런 뭐 친숙함 같은 것 때문에. 네네. 저라면 오리온을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오리온이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이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오리온은 그 자회사가 조금 뭐 쇼박스라던가 이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죠. 오리온 그룹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과자만 만드는 뭐 혜태보다는 좀 더 그쪽이 더 비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혜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혜태 어떤 이유 때문이죠? 일단은 혜태 그룹이 제과 쪽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 골라 담기 하면은 뭐 혜태 그룹 있고 뭐 오, 맞아. 그룹별로 골라 담는데 진짜 제 취향이 개인적으로 혜태 친구는 되게 아이스크림을 좋고 네, 좋아하나봐요. 맞습니다. 또 한때 붐 일으켰던 허니버터칩도 혜태제가 제품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측면에서 혜태가 더 반짝이는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나 해서 아, 오. 그렇죠. 반짝이는 아이디어. 저 같은 경우는 오리온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따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리온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알았습니다. 일단 좀 생각이 나는 게 혜태도 있지만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리온 하면 그냥 바로 초코파이 같은 게 생각이 나요. 아, 그쵸. 초코파이 외에도 과자 같은 데 보면 오리온 과자가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고래밥 이런 거. 네. 네. 오리온은 네, 어릴 때부터 정이 많이 있는 보긴 건데. 했죠. 그렇죠. 어떤 상품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혜태를 많이 보긴 했는데 혜태 뭐뭐뭐 이게 안 떠오른다. 네. 네. 그리고 이건 뭐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네. 혜태 타이거즈가 있잖아요. 네, 그쵸. 약간 옛날 기업 같은 그런 옛날 팀이었으니까 네. 옛날 기업 같은 그런 느낌이 알고 있어서 아, 인식이. 뭔가 그 두 개를 비교하자면 오리온을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는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네, 이번 혜태 대 오리온은 좀 친구들의 취향을 많이 따라가지 않았나 해서 팽팽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우선 예. 결과부터 한번 봅시다. 짜잔. 짠. 오리온. 오리온? 네. 오리온 18 대 혜태 12 이렇게 네. 해서 오리온이 좀 더 많은 표를 받았네요. 네. 그리 큰 차이는 아닌데 혹시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본다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인터뷰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네. 확실히 이제 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네. 백화점 같은 데 가도 골라 담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아이스크림 쪽은 이제 혜태. 또 아니면은 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초코파이 정 네. 이런 뭔가 마케팅이랑 또 이게 오리온은 제과뿐 아니라 네. 뭐 알아보니까 쇼박스 이런 미디어 쪽으로도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네, 네, 네. 그런 그룹적인 이미지가 좀 강해서 아. 오리온 쪽을 좀 선호하는 친구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기업에 대한 깊숙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두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꾸기영. 예, 또 취향 저격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꾸기의 해시태그. 간단한 기업 브리핑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리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은요, 1934년에 설립된 풍북 제거가 전신으로 1956년 동양그룹이 인수해 동양제과공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공업. 네, 2001년 동양그룹에서 분리되어 지금의 오리온이 탄생을 했고요. 네. 1974년 초코파이를 출시하면서 이 제과업계 강자로 떠올랐고요. 2008년부터는 닥터유, 마케도 등 웰빙 상품을 판매하면서 프리미엄 제품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맛있더라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포카칩, 오징어 땅콩, 오감자, 고래밥 등이 있습니다. 맛있겠네요. 뭐 좋아해요, 이 중에서? 저는 고래밥. 고래밥. 저는 오징어 땅콩. 사원수는요? 사은수는요 2천여 병 정도 되고요. 지난해 매출액은 2조 3,824억이라고 합니다. 뭐 역시나 그 제가 어깨답게 좀 많습니다. 그 매출액이. 일단은 본격적으로 오리온을 저격해 보겠습니다. 네. 상국영. 네, 오리온을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리온의 첫 번째 스테이크 샵 초코파이
사조원 돌파입니다. 예. 엄청난 거죠. 지금 이제 초코파이가 출시된 지가 42년째입니다. 네. 예, 지금 누적 매출이 4조 원. 대단하네요. 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4조 원. 대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 61개국에서 한 해 팔리는 초코파이만 해도 2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 중에서 한 그 군인들이 한 15개는 먹었겠죠? 15개씩. 예, 군발이들의 이 상품이고. 군발이란 표현. 군인. 아, 죄송합니다. 네네. 고생 많으십니다, 군인 여러분들. 네. 화이팅! 파이팅! 제 곧 있으면 가고. 파이팅! 어쨌든 다 화이팅입니다. 앞서 출시한 그 초코파이 바나나 이거 인기가 뭐 엄청났었어요. 맞아요. 네. 네. 돌풍 정도였었는데 이제 이런 게 품귀 현상을 맞기까지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낵업계, 과자업계도 유행이라는 걸 타는데 허니버터도 그러하고요. 그러니까 단맛에 대한 유행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올해 3월에 오리온에서 초코파이 정 바나나를 출시했는데 이게 3주 만에 네. 누적 판매량이 1,000만 개를 돌파했다. 대단하죠. 그럼 이제 뭐 우리나라 4명 중에 뭐 1명이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의 양이잖아요. 그리고 안 먹었습니다. 저도 한 사람 제가 많이 먹는 사람. 아, 4명 중 1명 먹었어요. 진짜 신기해요. 정말 어려운 영화는 저도 먹어봤죠. 오, 비슷하네요. 예, 신기하다. 통계치가 정확한데요. 늙은 사람들은 아무도 안 먹었네. 네, 제가 다음 주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 초코파이는 국내라기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고요. 상국 씨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실적이 실제로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뭔지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이제 초코파이가 중국에서는 그 이름이 초코파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어로 하오리 요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해서 성조는 모르겠어요. 잘한 것 같은데. 하오리 요우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중국 법인 관련돼서도 오리온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체 법인 인력이 한 6,500명 정도 되는데 네. 이 중에 주재원은 한 43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이란 그런 베테랑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 현지인들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품의 출시명까지 좀 바꿔가면서 현지화 전략을 잘 진행을 해서 글로벌한 시장에서 굉장히 성취도가 높았다고 최근에는 또 베트남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식품 기업이 좁게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시장에 좋은 좀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도 볼까요? 꾸기 형. 예,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기업 분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회사를 분할해갖고 지주 회사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아, 예, 예. 우리 지주 회사인 오리온 홀딩스와 사업 회사인 오리온으로 이제 분할이 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네. 이 오리온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 기업들도 지주사 전환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실제로 뭐 제일제당, 대상, 농심, 하이트진로, 뭐 샘표식품, 크라운제가 많은 기업들이 이런 활동, 이런 그 지주사 변환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투자를 좀 효율화시키기 위한 노력이고요. 두 번째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경영 전략의 변화. 그다음에 또 책임 경영을 강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그 자회사들이 사업 영역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어떤 특정 산업에 집중해서 경영진이 경영을 하게 되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 경영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들어가 보면 최근 야당 쪽에서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분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서 대주주가 아니라 일반 주주들이 이제 주주의 가치, 그다음에 주주의 권익을 그대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체제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실제 법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나중에 또 그런 부분들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경영주 입장에서는 법이 바뀌기 전에 빨리 저 부분을 바꿔놔야겠다.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 이런 변화들이 거세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만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영환 학생 뽑은 해시태그 있나요? 네, 제가 오늘 뽑은 해시태그는 샵 착한 포장입니다. 그거 뭐예요? 네, 사실 두 기업 다 이제 과자 하면은 떠오르는 게 감자칩을 또 무시 못하잖아요. 제 생각하기도 감자칩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또 그죠 감자칩이 이슈가 또 많이 되는 게 이제
질소를 샀더니 감자가 들어있네 싶을 정도로 질소가 너무 많다. 포장에 비해 과자가 너무 적다는 사람들의 불만이 하도 많아졌었습니다. 이 오리온 하면은 뭔가 정이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과자는 내용물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포장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신뢰를 깨면 되겠느냐 해서 우리 수익 거주하는 신경 쓸 게 아니라 우선 국민의 신뢰를 찾기 위해 이제 첫째로 내용물을 늘리는 것.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한번 찾고요. 이제 또 둘째로는 이제 신뢰를 얻었으니까 환경적인 요소도 우리가 고려해야겠다 해서 포장을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해서 잉크도 아끼고 그걸 오히려 사회에 환원을 하자.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의 정의 있는 기업으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해시태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야, 이 영화학생 어른들이 들어도 참 도움이 되는 이런 해시태그들을 준비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닙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되게 많네요, 어쨌든. 아무튼 이번에 계속해서 회장님 멋지십니다. 그렇죠. 너무 멋지시네요. 일단은 계속해서 이번에는 혜태 제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미 씨. 네, 이번에는 혜태 제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설립된 혜태 제과 한명회사가 전신으로 민족 자본으로 세워진 국내 최초의 식품업체입니다. 민족 자본이요? 그렇죠. 최초군요, 최초. 1987년 혜태제과로 상호를 변경했고요. 그런데 1997년에 외환위기 때 부도가 한번 났습니다. 투자그룹이 결성한 USB 컨소시엄이 혜태제과를 인수하고 혜태식품 제조를 설립했는데요. 2005년 크라운제과가 인수하여 현재는 크라운제과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 제품은 에이스, 맛동산, OS 등이 있고요. OS 양재 쌍막이죠. 초코파이의 대양마. 아이스크림으로는 브라보콘, 누가바, 바밤바, 그리고 냉동식품으로는 고향 만두 등이 있습니다. 뭐 대단합니다. 현재 사원수는 2,400여 명이고요. 지난해 연매출은 7,900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과자 업계만 보기에는 아이스크림에서의 그 캐시카우들이 굉장히 많네요. 브라보콘이랑 뭐 누가바 바밤바, 뭐 고향 만두 이거는 너무 맛있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혜태 제과를 한번 저격해 볼게요. 상국영. 예, 우리 혜태의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샵! 허니버터칩 2,000억 돌파입니다. 그렇죠. 야, 진짜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어요. 이렇게 과자가 이렇게 열풍을 일으킨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때 국민적 돌풍이 일으켜가지고 그 누적 판매가 10월 말 기준으로 2,0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최단 기간 경이적인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단합니다. 인기가 이거 살짝 뭐 요즘 시들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잘 팔린다고 들었습니다. 이 실적 개선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이제 혜태 제과가 국내 과자, 국내 시장으로만 봤을 때 지금 2위인데 이게 2010년 이후 5년 만에 벌어졌던 일이고요. 이 모든 일이 다 허니버터칩 이 트렌드에 맞춰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허니버터칩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 과자의 종류가 저는 두 종류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짠맛 나는 과자 그리고 단맛 나는 과자예요. 이 시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짠맛 나는 과자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도 항상 고래밥 뭐 이런 거 사 먹었었고 제 여동생은 항상 뭐 초코송이 단맛 나는 거 먹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 남매 사이에서는 과자 살 때 장르가 겹쳐 이렇게 뺏어 먹는 일도 없었어요. 서로가. 그런데 허니버터는 제가 먹어본 결과 그러니까 단맛과 그런 짠맛이 공존하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공하지 않았나. 여자들이 좋아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사실 허니버터칩 인기가 예전만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니통통이라든가 뭔가 관계될 수 있는 다른 비슷한 맛의 그 제과 매출들을 높이면서 시장을 좀 열리고 있고요. 초반에 품귀 현상이 굉장히 많았던 이유가 혜태가 이렇게 멋진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경쟁력은 갖고 있었지만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올려 좀 날려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4월에 허니버터칩 제2공장이 완공되면서 생산량이 현재보다 2배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물량도 많이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실적이 아주 좋은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도 볼까요? 꾸기요. 예,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5년 만에 컴백입니다. 무엇을? 옛 혜태 제과는 1972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됐으나 2001년 그 유동성 문제로 퇴출이 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5월에 코스피에 복귀를 해가지고 15년 만에
화려한 부분이죠. 야, 이게 허니버터칩 덕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혜태제과가 아주 중요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혜태 그 허니버터칩 덕분이고요. 네. 올 상반기 기업 공개 최대 대여다 뭐 그렇게 증권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규모도 좀 큰 건 부도되기 전에 시가총액이 한 760억 정도 됐는데 이번에 그 처음에 공모가 기반으로 산출된 시총이 한 4,200억 정도 됐다고 하니까 4배 정도, 5배가 넘게 커진 규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한때 혜태가 그 야구단도 갖고 있었고요. 그때 뭐 롯데 라이벌이다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재계 한 24위까지 올라갔던 혜태제과였어요. 그런데 IMF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워졌던 지방기업인데 이제 또 이런 신규 제품을 출시하면서 다시금 좀 재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또 가자 산업이라는 게 어찌 보면 역전의 기회가 그렇게 많은 산업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걸 보면 단일 제품의 히트가 정말로 많은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우리가 단면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또 한번 영환 학생이 뽑은 해시태그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좀 신박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그 과자와 만화하면은 어떤 조합이 좀 생각나시나요? 과자와 만화. 뭐 그냥 과자를 먹으면서 만화를 본다. 그러게요.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해시태그 브랜드 웹툰입니다. 이게 뭐죠? 웹툰에서 과자가? 네. 정말 저희 네이버 웹툰에서 실제로 혜태와 협력을 해서 혜태 브랜드 웹툰을 지금 그 연재를 해가지고 완결하고 있는데요. 대단하네요. 네, 저는 여기서 좀 포인트가 된다고 하는 게 사실 그 혜태의 센세이션이라고 하는 허니버터칩 그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는데 뭐 TV 광고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아니면? 아니 없어요. 그렇죠. SNS에서 그 입소문으로만 떠도는 그걸 봤어요. 저도 신기한 게 정작 이렇게 내가 이거를 사고 싶어서 안달이었는데 내가 이거 어디서 봤지 싶은 거예요.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만화를 보다가 이런 혜태 과자가 떠오르게 하는 그래서 주인공들 이름도 막 혜태 과자 이름들로 돼 있고요. 이게 또 네이버 평점이 지금 10점 만점에 10점 평점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또. 그래서 이런 신박한 방향으로 또한 이런 혜태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는데 일단 제가 기업에서 이런 만화 영역에 뛰어들었다는 게 저는 또 이 또한 신박한 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학생들의 궁금증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공고를 보니까 약간 문과를 좀 많이 뽑는 게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문과라고 하면 약간 마케팅, 홍보 이쪽을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과자, 제과 쪽은 약간 뭐라지 식품 제과 해가지고 보통 공부에서 배우는 이쪽 생산 쪽의 일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문과를 왜 그렇게 많이 뽑는지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문과 쪽 생산군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지. 채용할 때 채용 기준에 운전 면허증, 이종 보통 이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대졸자 채용이요? 그런 게 있던데 뭐 아무래도 영업 그런 게 도대체 사실 조금 먼저 빼다가야 될 제가 회사랑 조금 관련이 없는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왜 필요한지 그 내용과 대졸자 채용자가 운전을 시키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뭐 운전을 해서 뭐 배달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합니다. 제가 혜태 자기소개서를 봤는데 항목 중에 IQ, EQ 하듯이 예술지능이라고 해서 AQ 항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잡아서 AQ를 활용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아, 뭐 AQ를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지.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요한 학생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먼저 혜태 지원하시는 분이라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고민할 것 같은데요. 그 뭐 업계마다 채용을 할 때 중요시하는 부분들도 많고 자소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혜태 같은 경우는 예술지능이라고 해서 AQ를 보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제과업계와는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생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왜 AQ를 중요시하며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관련성은요. 그 아트 경영으로 유명한 이 크라운 혜태제과의 윤영달 회장님께서 과거에 이런 아트 경영에 대한 경영과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그런 이유가 IMF 때 벌어지고 난 그 위기를 겪고 나서 그러니까 제과업계의 어떤 고착화된 비즈니스 모델만으로는 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언가 좀 창의적이고 신선한 노력들을 많이 꿈꿔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 철학이 이쪽에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AQ 예술지능이라는 책까지 직접적으로 집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혜태를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회장님 서적을 꼭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트 예술가적 지능에 대한 어떤 개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경영에 어떻게 접목시키는 어떤 케이스, 사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또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차 실무진 면접에서도 이 예술 진흥 관련된 질문들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탐독을 하고 자소서나 면접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뭐 물론 취업을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자격증을 중요시하는데요. 저는 좀 조사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생긴 게 이 오리온과 혜태 두 기업 모두 채용 조건에 일종 보통 이상 운전 면허증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게 대졸 채용하면은 뭐 단순한 배달이나 이런 거는 신경을 잘 안 쓰고 지원을 할 텐데 일종 보통을 왜 꼭 요구하는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 학생도 면접장 가가지고 스틱 운전 잘하는지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내가 과자 배달을 하는 건 아닌데 각종 지역의 대리점들이 주로 나의 고객이거든요. 그럼 대리점들을 수시로 방문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뭐 스틱 차량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뭐 좀 그런 좀 탑차를 좀 내가 활용하기 또 급한 상황이 터지면은 또 영업사 대졸들도 그런 일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적 활용도를 보기 때문에 운전 면허를 좀 확인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구직자들이 뭐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건 혜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또 유통이라든가 내수 기업들을 생각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면허증이 없으면 조금은 취업이 어려워질 때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저학년 시절 때부터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국형 또 궁금한 점 있나요? 사실 또 두 기업이 뭐 또 과자를 만드는 회사고 약간 좀 짤 것 같은데 어떻게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단과자도 만드니까 뭐 짜지만은 않겠죠. 자, 연봉을 보면 오리온 같은 경우가 3,370, 혜태제가가 2,780. 여기 좀 짜네요. 그러니까 혜태가 좀 짜고 오리온 좀 다네요. 달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해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 알아보겠습니다. 상국형. 예. 한간에 또 떠도는 소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혜태 제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산행 면접을 본다고 카더라. 면접을 뭐 산에 올라가면서 본다고. 실제로 이제 등산 면접을 봐요. 아, 정말요? 이제 2차 면접장에 가면 보지도 못하겠네요. 그래도 승사 좋아합니다. 네. 그쪽 뭐 할 수 있겠죠. 네네. 그 송추 혜태 아트밸리로 이동을 해서요. 이때 이제 면접 복장을 등산복으로 입고 와서 산행 면접을 봐요. 또 재밌는 거 뭐냐면 회장님께 어필하고 싶은 사람은 10kg. 5kg짜리 짐을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거 보면 또 제 학생들은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협업 능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혼자 너무 치고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또 너무 뒤쳐져서는 안 될 것 같고 중간에서 막 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주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거는 진짜 순수하게 체력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누가 빨리 가느냐를 보는 거니까 그때는 뭐 진짜 그냥 열심히 뛰는 하면 자세가 필요하고 제 사견으로는 이런 면접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능력도 중요한 역량이긴 하지만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체력이 좋아야 업무도 잘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힘든 구직자들이 또 마라톤 연습까지 하고 예전에 저기 면세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뭐 호텔 그쪽 외국계에서도 이런 식의 면접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뭐 체력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너무 또 이런 부분에만 또 매몰되게 되면 구직자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카더라도 알아볼게요. 예, 또 다른 카더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시 영업과 마케팅의 차이를 물어본다고 카더라. 이건 실제로 뭐 다른 기업들도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면 아이들은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뭐 마케팅은 영업 전략을 짜는 곳이고 영업은 그걸 실행에 옮기는 곳이다. 근데 그건 다 알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들보다는 자기만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사전적인 의미에만 입각하지 말고 본인의 뭔가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해서 면접장에 가라. 그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환이한테 안 물어보죠. 영원 학생한테 물어볼까요? 네. 영업과 마케팅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영업은 가장 중요한 게 일을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탈락! 다시. 야, 탈락이 마지막. 뭘 다시가 어딨냐. 알겠습니다. 다시 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 번만 하면은 이제 네. 오케이.
네, 이제 저는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측면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은 네. 이제 바로 직접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이게 다 뭐든지 직방거래가 아니라 다 거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업주들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가장 핵심이 되는데 일단 둘 다 공통점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직방 가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삼국지한테 물어보죠. 삼국 씨는 영업과 마케팅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잘 몰라요. 그럼 이렇게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제가 삼국 씨가 이것도 모를 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모를 것 같아서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배워갑니다. 면접관이 알아요. 딱 보면 모를 것 같단 말이에요. 모를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모를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삼국시처럼 모른다고 솔직하게 답변해야 되는데 또 구직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냥 씹어버려요.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이제 마이크 트리는 그런 모양새가 많이 보이죠. 그런 부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은 그거예요. 영업 마케팅을 나한테만 물어보지 않았을 거 아니야. 여기 오는 많은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텐데 그럼 제가 뭐라고 했을까? 그럼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지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노력이 정답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리온과 혜태 제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이제 어떤 기업이 취향이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떻게 보면은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 계속 말이 나오는 게 이제 좀 인기가 시들해졌다. 그래서 요즘은 허니버터칩 대란이라 안 하고 꿀과자 대란 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넓어지고 있잖아요. 네. 빠르게 다 따라하고 유행은 금방 끝나버리고. 근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뭐 지금 40몇 년이 됐다는데 초코파이 보면은 초코파이도 사실 유사 상품 엄청 많잖아요. 네. 뭐 간단하게 하면은 경쟁사의 OS부터 해서 정말 이름까지 비슷한 초코파이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경쟁 그런 제품들과 아주 차별화된. 뭔가 정말 하나 밀고 갈 때 그것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특별하다는 그런 가치를 줄 수 있는 면에서 좀 성장해야 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배움을 준 저는 오리온의 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죠. 홍쌤의 팁 들어볼게요. 그 과자업계 마케팅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뉴로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치토스라는 과자, 그 세계적인 과자인데 그 과제의 문제점이 너무 끈적끈적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야 이거 끈적거리지 않게 연구 개발하겠다. 그 마케터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계속 개발자들이 하려고 해서 뉴로 마케팅은 뉴런, 신경세포에서 나온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뇌파 검사를 실제로 진행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거 빨기 직전에 가장 흥분하더래요. 그래서 더 끈적거리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감성 마케팅이 그 어떤 제품들보다 아주 잘 활용되는 파트가 이런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초코파이 정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과자업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 기법들이 아주 화려합니다. 그래서 업을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평상시 여러분들의 과자를 사 먹을 때도 아 이런 회사들이 이런 전략들을 쓰는구나. 이 쿠키에 왜 엄마 저 쓸 수 있는 어떤 편지란 같은 걸 만들어 놨을까. 과거에 없던 노력인데 뭐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면 그런 것들 작은 소재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자소서 에피소드 항목으로 잡힐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과자 먹을 때도 좀 취업을 생각하면서 눈을 좀 넓게 봐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